검찰 수사는 이제 조국 장관 자녀들의 부정 입학 여부를 가리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딸에 이어서 아들도 소환 조사를 했는데요. 조 장관의 부인은 피눈물이 난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아들 어제 비공개로 소환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연세대 대학원 입시 과정에 혹시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23일 압수수색 연세대학교 대학원 검찰이 실시를 했는데요. 조국 장관의 아들이 입학했던 그 즈음에 입학자들 면접 점수표가 통째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측은 찾을 수 없고 사라진 이유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검찰 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면 대체로 5년간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마땅한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면접 점수표가 사라졌다는 것. 이것은 또 웬 우연인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저는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한인석 교수는 센터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예, 정태근 의원. 지금 연세대학교 대학원 들어갈 때 시험 봤던 그 면접 점수표가 사라졌다는 건데 연세대 대학원은 의무 보존 기간이 4년인가요? 4년입니다. 4년. 제가 나온 모교인데 참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고요. 저는 빨리 학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연세대학교가 자기가 명문사학임을 자처하면은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입학사정한 자료가 없어지냔 말이에요. 왜 저걸 왜 보관하느냐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중에라도 이의를 제기를 하면 탈락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시험이라는 건 합격한 사람이고 탈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탈락한 사람이 나 왜 탈락했냐? 라고 보면 그 점수표를 면접한 점수표를 갖다 놓고 이러이러해서 탈락했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자료가 2018년 하반기 거는 또 있대요. 또 2015년 것도 있어요. 그런데 2016년, 2017년 1, 2학기 거하고 2018년 상반기 거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런데 설마 지금 뭐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 동의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이 조국 장관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세대가 뭘 이걸 없애고 아니요, 그렇게 특정인이 했겠죠. 거기 사무실에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사무실이 출입하는 사람이 한 6, 7명의 그 카드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건데 또는 뭐 수리하는 과정에서 어디서 했다가 내버릴 수도 있는데 하여간 대학에서 입학사정과 관련된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저희가 면접을 볼 때 해당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그게 중요한 탈락 사유입니다. 근데 대학원에서 면접 사정을 할 때 고등학교 자료는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교 이후의 활동 과정인데 저 지금 인턴 증명서가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 내용입니다. 그럼 저게 탈락 사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떻든. 그런데 왜 그게 탈락 사유가 돼야 되죠? 원래 블라인드 면접할 때요. 제출하는 서류를 이외의 서류를 제출하면은 감점 사유가 됩니다, 그게. 탈락은 아니고 감점 사유. 감점 죄송합니다. 감점 사유입니다. 감점 사유. 어떻든 저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서울대 인턴 증명서와 관련해 가지고 조국 장관의 딸, 또 장 교수, 그리고 법대 동기 아들과 관련된 거는 사실은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그게 2009년도 5월 달에 벌어진 일이어가지고 공문서 위조 공소시효 10년 기간을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 문제가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돼서 조국 장관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개정했다면 사문서 위조와 그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소가 될 수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 제가 2대1로 써는 건 뭐냐면 조국 장관은 자기 딸은 가서 인턴 활동에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장 교수의 아들과 그리고 법대 동기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은 똑같이 증언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세미나에 한번 갔는데 2주간 인턴 활동을 했던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동시에 그렇게 얘기하는 두 사람의 얘기가 맞는지 아니면 조국 장관의 얘기가 맞는지 저는 당연히 그 장 교수의 아들과 법대 동기의 아들의 얘기가 맞는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따라서 장관을 하면 안 되는 중대한 결격 사유가 확인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오영식 위원. 우리 정책은 위원님은 뭐 기승전 사퇴니까 예. 예, 어떤 이야기도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 관련된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여러 패널들이 좀 상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쓰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서울대 인턴 증명서 문제를 놓고 볼 때 상식적으로 좀 제가 이해 안 되는 지점들이 예. 많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지금 그 아들 그 입시 요강에 보면 대학 입학 이후 경력만 인정한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고3 때 활동했던 인턴 증명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거를 제출하면 감점받을 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하려고 굳이. 네. 그것도 집에 PC를 가지고 이거를 위조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써놨지만 예를 들면 이것과는 좀 다른 문제지만 예를 들면 한투 직원이 조 장관을 집에서 만났는데 우리 집사람을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이 멘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진술을 가지고 뭐 증거인멸 방조죄다 뭐 전후 사정을 알고 지금 있으면 교사죄다 막 이렇게 마치 기정사실처럼 몰아가는 이런 부분. 그런데 그 말 자체를 앞뒤 문맥이 어떤지도 모르겠지만 그 말 자체를 놓고 보면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전혀 지금 우리가 언론이 몰아가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 똑같이요. 이 서울대 인턴 증명서도 그 자택 PC에 그 파일이 있다는 거로 그래서 위조했다라고 저는 인과관계에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 요강으로 봤을 때 이런 인턴 증명서가 과연 입시에 결정적이냐. 그리고 지금 연대가 이 관련 서류가 지금 분실됐다고 하는데 아까 누군가는 가져갔겠죠. 누가 그런데 이 중대한 일을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이 없앨 수 있느냐. 학교가 이거를 조직적으로 없애는데 가담을 했다. 그럼 큰 건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의혹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런 개별 사실들을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짜집게 해서 몰아가는 이러한 지금 그 언론 보도 내지는 이게 수사 기밀이나 피의 사실 유포로 인한 폐해의 단적인 예고 결국은 이러한 행태들을 보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러니까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검찰의 수사 행태들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기랑 교수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게 다 나오는데 지금 이 연세대 대학원 서류와 관련해서는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때 게 또 없어졌냐. 예.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참 이것도 의심스럽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설마 그거를 뭐 어떻게 뭐 조작을 하거나 뭐 사람을 시켜서 그런 거를 증거를 인멸을 하려고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하필이면 우연히 그 시기께 사라졌는데 지금 못 찾고 있든지. 그런데 그런 눈으로 보니까 그런 게 아니냐. 지금 이런 게 막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 초기 뭐 지금은 또 그 아들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딸의 뭐 동양대 표창장 문제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설마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설마 대학 입시를 위해서 교수 또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그걸 위조?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또 표창장이 발행됐는데도 뭐 발행 안 됐다고 또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연대 제출 서류 문제 어떻게 얘기하면요. 연대 서류는 제출돼 있는데 이를테면 점수가 기록된 평가지가 사라져버렸다. 저는 이건 분명히 증거인멸 혐의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일 문제는 왜 그랬을까?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알 수 없죠.
자, 이건 제가 볼 때는 노린 건 딱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길어질 수밖에 없죠. 뭐 이런 부분이 좀 저는 우려돼서 철저한 검찰 수사가 좀 전제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검찰 수사는 어제 압수수색, 그다음에 아들이 지원한 대학, 뭐 충북대, 아주대, 연대대학원 등 압수수색이 동시 들어갔잖아요. 예. 이걸 보면 지금 모든 것이 맞춰진 것은 조국 장관의 혐의 확인. 네. 여기에 목표가 맞춰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조국 장관의 기소가 아니겠느냐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왜? 어제 압수수색 11시간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뭐 우리 유튜브 언론인, 유명한 유튜브 언론인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들 PC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복장에. 예. 그러니까 이제는 딸의 아까 우리 정태호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딸의 증명서 문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 문제는 이미 그 공소시효 문제가 남아 있고 또 이것은 연대까지 왜 들어갔냐? 조작된 증명서가 활용이 돼야만이 또 이것이 사문서 위조죄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연대까지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조국 장관 측 이게 해명이 저는 아직은 좀 궁색하다. 자, 검찰 수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판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한쪽으로 좀 쏠려가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양쪽의 입장이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는 언론 보도도 아쉬운 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정혁진 변호사는 이 연세대 대학원 네네. 그 증명서 사라진 것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상하다는 생각. 이상하죠? 일단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16일 날 조국 장관의 딸이 검찰에 소환이 됐어요. 그다음에 23일 날 집이 압수수색 당했고 어제인 24일 날 아들까지 불려가가지고 새벽까지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아마 뭐 조국 장관은 뭐 그냥 내색은 안 하지만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정말로 피눈물 나고 그야말로 이른바 멘탈 붕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애들이 그렇게까지 불려가가지고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엄마 마음으로서는 충분히 그럼요. 감수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꾀병이나 그런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핵심은 그런데 뭐냐면요.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의 그 증명서예요.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2009년 5월에 딸과 장 교수 아들 인턴 증명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심적인 게 조국 장관의 자택의 컴퓨터에서 그 스캔본이 아니고 파일을 갖다가 만들다가 만 것 같은 그런 게 나왔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2013년 7월 달에 아들의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라고 하는 게 이제 발급이 됐는데 사실은 상식적으로 예정한 것에 대해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증명서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고 마지막으로 2017년 10월 달에 인턴 활동 증명서가 나왔는데 이것은 첫 번째는 일반적인 양식하고 양식이 틀리고 두 번째는 인턴 활동이 언제 됐느냐 2013년에 이루어진 인턴 활동이었는데 증명서를 왜 4년이나 지난 다음에 발급을 갖다가 했느냐. 결국 그것이 연대든지 아니면 로스쿨이든지 거기에 그 작성 그 이유가 거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과연 그것이 정말로 그 진본이 맞느냐 이런 의심이 사실은 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조국 교수가 그 학교 다닐 때 뭐 이런저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관련된 책 많이 읽었을 텐데 레닌이 약한 골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방을 갖다 적을 갖다 공격할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을 쳐야 된다. 예. 검찰이 그 지금 요 부분을 갖다가 잡고 계속 그 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로라도 기소를 갖다가 하면 조국 장관은 낙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조국 장관 읽었던 책 이야기해서 그쪽인가 했더니 결국은 그러면 검찰이 레닌 수법을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건 아닙니까?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예, 아무튼 지금 뭐 자식을 상대로 이렇게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를 하는 것 견디기 힘든 일이겠죠. 오죽하면 부인이 나는 덫에 걸린 쥐와 같은 그런 처지다. 딸 생일이었는데 그날 아들이 소환돼서 가족끼리 밥 한 끼도 못 먹었다. 정말 피눈물이 난다 그러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검찰이 좀 과도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 거죠. 권혁기 원장, 지금 연세대학교 압수수색한 것은 결국은 아들도 혹시 부정 입학한 부분이 있지 않나, 또 서울대 인턴 증명서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나아가서 이게 행사가 됐는지 이걸 들여다보는 거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는 것까진 좋은데요. 지금 단서가, 그러니까 범죄가 명료하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단서는 그 조국 장관 자택의 PC에서 증명서 파일이 발견됐다. 이 단순한 팩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위조에 쓰였는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발급된 건지, 이 부분은 이제 수사 결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단순한 팩트 하나를 가지고 조국 장관이 직접 조작하고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아직까지는 터무니없는 보도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문제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뭐 여당 패널이기 때문에 뭐 대체로 조국 장관 일가의 불리한 어떤 피의사실 공표성 보도가 주를 이루지만, 잘 찾아보면 또 진실에 가까운 인터뷰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 보도는 인권법 세타 직원의 실무자가 유력 보수 언론 신문사와 인터뷰한 기사예요. 안에 보면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 실제로 발급을 했다. 센터에서 실무자가. 그리고 인턴 증명서 같은 건 일일이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인섭 원장이 검찰에서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직원의 인터뷰의 내용이 뭐 진실일 수도 있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의 주장의 초점은 검찰 입장에서 유리한 증언자, 유리한 참고인을 소환 조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대체로 많은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쌍방의 진술을 듣고 진실을 규명해야 할 때, 예컨대 이런 진술자들, 그리고 동양대 표창장만 해도 실명을 교수가 밝히면서 내가 표창 상실을 직접 했다. 그리고 해당 직원이 표창장을 발급하는 것을 나도 그때 본 적이 있다. 이런 진술도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괄하여 네. 명료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최경철 의원, 대학은 그렇다 치고 대학원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뭐 봉사활동이나 인턴 증명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요즘 그 로스쿨에 가기 위해서 대학원에 가서 좀 적을 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외과나 이런 부분에 경쟁률이 세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직업군들 중에서 가장 치밀하고 꼼꼼한 직업군이 어디겠습니까? 교수님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수님들은 석사, 박사 논문을 계속해서 쓰면서 끊임없이 남들로부터 비판을 당하고 공격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 문장 하나도 자기가 역공을 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들을 항상 서랍에다 꽂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의 아들과 딸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그런 서류나 그런 근거 자료들이 터무니없이 엉터리였거나 없거나 부실하거나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검찰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상식에 어긋난 행동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니까 검찰이 이렇게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그다음에 관련 근거와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인데, 이 부분을 갖고 과잉 수사라고 얘기한다면 검찰이 설 영역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존재 의미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는 없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그만이고, 그리고 조국 장관 가족들의 한 행동들이 의심을 받기에도 충분했지 않습니까? 심심하면 하드디스크 가져와서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의심을 더 산다는 거죠. 결국에는 무조건 불리한 쪽은 증거를 인멸하려 한 쪽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제 가장 큰 관심은 그러면 이 모든 의혹의 핵심에 있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언제 소환될 거냐 하는 건데요. 그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정경심 교수는 아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에 참 자존감이 여지없이 무너졌다.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인이 된 아빠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아이인데 이런 글을 올렸는데, 자, 이 글에 대한 반응은 또 어떨지 여기에도 많이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딸 아이가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소환이 됐다. 밥 한 끼 못 먹었다. 상당히
감성적인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이 되는 것, 아마 그게 수사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시민 이사장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그것은 윤석열 총장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윤 총장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봐요.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이 반반쯤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0%예요. 발부될 확률이. 근데 50% 있다고 봐요. 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이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70군데 가깝게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이 수사 결과밖에 못 냈다 하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 과정도 잘못됐고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패죠. 명백하게 이거는. 지금 자, 정기란 교수. 아무래도 이제 수사의 마지막이라고 그럴까요? 전반적인 물론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기소를 할 것인가도 남아있지만 정경심 교수 소환하는 것이 거의 마침표에 가까운 시기가 될 건데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압수색이 됐으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그 검찰에 있는 그 일선 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압수물 분석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보통 집에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는 최소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이 걸릴 걸로 보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빨라야 아주 빨라야 하여튼 저는 금요일 정도가 아니겠나 싶고요. 그럼 뭐 그걸 우리가 단정적으로 날짜를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경심 교수의 공개 소환 방침은 어느 정도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지금 검찰 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국 장관의 이제 기소라든가 소환 문제, 이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혁진 변호사, 지금 서울중앙지검 앞에 포토라인을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걸로 보면 금명간 소환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는 일단 조국 장관 가족 수사 끝난 뒤에 그 부분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공개 소환하겠죠? 그럴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뭐가 중요하다고 보냐면 압수수색이 지난 월요일 날 있었잖아요. 압수수색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압수수색 영장 받아야 되는데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범죄 수사가 필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법관에 영장을 받아야 된다. 이래야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피의자예요. 쉽게 말하면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정경심 교수는 이미 피의자가 됐다. 여기에 조국 장관까지 피의자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확인을 안 했으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결국 이제 피의자가 된 건 제가 봤을 때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100% 확실한 것 같고 그러면 지난번에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를 갖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차 안 했다라고 비난이 많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뭐 공소시효에 쫓겨서 그랬다고 하니까 한다고 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구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구속됐을 때에는 그냥 주구장창 기소를 갖다가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구속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그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 초가 아마 구속 만료 기간이 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치면은 늦어도 10월 초에는 제 생각에는 이번 주에도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소환을 갖다가 해서 이야기 듣고 기소 여부 결정해가지고 공소장 쓰고 하는데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정태근 의원께는 한번 그 부분 물어보고 싶은데요. 유시민 이사장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분이 장관을 지내신 분이 맞나 싶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구속수사의 관행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지만 구속이라는 것은 범죄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범죄 소명과 관련해 가지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의 방어권이 필요하다 그러면 영장 발부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수사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얘기를 하지를 않나. 또 이상한 거는 무슨 그 정경심 씨의 PC 반출은 증거인멸이 아니라 보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예,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 내가 검찰을 확실히 믿는다면 가져가세요 하겠는데 검찰을 못 믿어요. 네. 그럼 검찰이 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고 가서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복제를 해둬야 되는 당연합니다. 이 복제가 그래야 나중에 혹시 검찰이 엉뚱한 걸 하면 증명할 수가 있죠. 네.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전체를 시스템 전체를 복제해야 돼. 이미징. 그렇죠. 이건 이미징이에요. 그건. 이미징이에요. 네. 똑같이 쌍둥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어야 대비가 가능. 이제 지금 공소장 변경할 거라는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네, 그러면 만약 공소장을 낼 당시에 그 공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전혀 없었고 네.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급하게 냈다면 그 공문서 허위 작성 아니에요? 참 그 기가 막힌데요. 자, 잠깐 정리를 한번 해주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정경심 씨가 PC를 반출한 것은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라 증거를 제대로 보존하려고 그랬다. 검찰이 조작할 수도 있으니까 조작할까봐. 이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범죄를 하는 집단으로 선언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피의자도 내 증거물을 압수수색할 때 검찰이 조작할까 봐 다 반출을 해야 돼요. 인멸해야 돼요. 인멸이 아니라 복제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복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요, 외장하다 한 5만 원만 주면 삽니다. 그래가지고 케이블 연결해가지고요, 백업 받으면 됩니다. 왜 그걸 하드를 들고 나오고 컴퓨터를 들고 나오냐 말이에요. 잠깐만, 여기서 정혜진 변호사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만약에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이제 검찰이 집에 왔어요. 그럴 때 잠깐만 압수수색 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거 내가 좀 다운을 좀 받아놓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해줍니까? 해줄 때도 있어요. 아.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포렌식이라고 하죠. 포렌식 할 때 그 피의자나 피고인들 불러요. 피의자를 불러요. 동의를 받습니다. 변호사하고 같이 해서 그 제대로 이게 그 컴퓨터 이게 맞는지 이걸 확인을 갖다 제가 그래서 지금 저 장관 했던 사람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압수물을 가져올 때 변호사가 입회해서 봉인을 합니다. 하드디스크를. 그래서 포렌식 할 때 당신들 입회하고 싶으면 입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치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라는 거는 재판 끝날 때 가서 재판부가 이거 혐의가 틀렸으니까 저 혐의로 해도 하는 게 공소장 변경입니다. 그런데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죄라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저는 정말 그래서 암만 진영의 논리로 뭐 조국 장관을 옹호하고 싶은 거 좋습니다. 지금 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본인이 얘기한 내용이 아니고 질문한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본인이 아까 설명하잖아요. 전화면에. 다시 한번 좀 들려봐 주실래요? 이해가 안 변호사한테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듯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죠.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 공소장을 낼 당시에 그 공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전혀 없었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급하게 냈다면 그 공문서 허위 작성 아니에요? 저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제기한 것은 이제 두 가지죠.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그건 윤석열 총장이 패배한 거고 그러면 물러나야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PC 반출은 증거를 혹시라도 검찰이 또 조작할까 봐 뭐 좀 복제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건데 정태근 의원은 아주 심하게 비판하셨고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뭐 저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 발언과 관련되어서는 물론 그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가 지적할 수도 있지만 또 제가 이해하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님의 스타일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저 이야기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앞서 저희가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러저러한 개별 사실관계들 내지는 물증들을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피의자 내지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조사 대상들 쪽도 얼만큼 공정하게 지금 맞춰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의 검찰 수사가 너무 과도하게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의 한 축이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수사가 한 달도 넘었어요. 여기 지금 정 변호사님 계시지만 사실은 처음에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때 소환 절차도 없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거는 공소시효를 이유로 되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게 피의자의 반론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뒤로도 또 쭉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검찰이 안 하고 또 내지는 못하느냐. 이게 지금 공소장 변경과 관련돼서도 뭐 법원이 요구하면 변경할 수도 있고 또 검찰이 기소 진행 과정에서 쉽게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그런 투로 하신 것 같은데 이 지금 공소장의 내용이 지금 그 기소를 할 때의 주요한 혐의 내용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이 일반적인 뭐 예를 들면 범죄 혐의를 추가한다거나 내지는 또 다른 어떠한 범죄 혐의를 밝힌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검찰이 기소 내용으로 잡았던 내용 자체가 변경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공소장 변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만약에 수사가 진행됐는데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소환 조사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구속영장 청구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증거인멸, 교사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할 사유에 상당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에 만화하는 기각이 된다. 그러면 이건 검찰 수사에 심각한 하자와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검찰은 수사 결과로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과 책임 문제가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사장은 뭐 그동안 여러 차례 뭐 방송이나 또 토론 출연에서도 상당히 날카롭고 합리적인 그런 토론을 잘했던 논객으로 유명한데 최근에 약간 글쎄요. 정기남 교수하고 최경철 의원한테는 유시민 이사장이 왜 이럴까 하는 부분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정기남 교수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지금 저는 핵심적으로는요. 조국 장관 지키기. 소위 이른바 여권에 그런 어떤 누구보다 강한 어떤 임팩트와 스피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도 아니고 원내대표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시민 이사장이 저는 자처하고 나섰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무리가 되더라도 좀 과도하게 또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어 보여요. 자, 그럼 저는 몇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이게 유시민 장관이 저렇게 나오게 되니까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와요. 지금 굉장히 그 부분을 좀 논리적으로 사실 저는 설득하기 어려운 논리들을 갖고 있어요. 유시민 이사장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조국 장관 부인이 기소되면 어떤 여권 내에 좀 조국 장관 지키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지막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처절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 좀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두 번째 저는 하나만 더 지적하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검찰이 증거를 이를테면 PC 반출과 관련해서 이걸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검찰이 사실상 범죄 집단하고 비슷한 건데 그러면 그 검찰이 적폐청산하고 국정농단, 사법농단 다 조사한 검찰이거든요. 그 검찰과 지금 검찰이 다른 검찰입니까? 저는 그 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는 대단히 적절치 못한 발언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들으면 저는 검찰 수사가 빠른 시간 안에 투명하게 실체를 규명하는데 역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갑론을박하면 오히려 수사 결과는 굉장히 더 국민 여론을 또 불신을 증폭시키는 그런 좀 애기치 않은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경철 의원, 이렇게 궤변이다, 또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차지철이다 이런 비판까지 받으면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나서는 이유, 조국 지킴이를 자처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큰 것은 의무감이겠죠. 이 정권을 내가 지켜야 지켜야 된다. 한다. 결국 나는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주먹으로 지킬 것인가? 아니다. 결국은 입으로 지켜야 된다. 저분이 지금 글도 잘 쓰시는 분이지만 지금 글 써가지고는 안 먹힌다. 입으로 지금 이 정권을 반드시 변호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유시민 이사장의 굳건한 의지인 것 같은데, 물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든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께서는 많은 국민들이 저분의 입을 응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분이 한마디 할 때마다 그것이 거의 대통령 수준으로 영향을 끼치는 대한민국의 인플루언서입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큰 분이죠. 근데 저분이 말씀 중에 검찰이 장난을 친다는 식의 취지로 말씀을 해버리시면 우리나라 검사가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장난치는 집단으로 매도가 된다면 지금 어떤 범죄자들이 검사 앞에 가서 제대로 된 수사를 받고 거기에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한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특히 저명한 분의 말씀일수록 그 기관이라든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검찰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은 좋고, 그리고 조국 장관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은 좋지만 매도하는 표현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좀 정도를 벗어나서 이렇게 정치에 뛰어드는 것, 그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과정에 이제 한 발언들이 좀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권 관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유시민 그 이사장의 발언을 제가 보면서 일단 유시민 이사장은 그 정경심 교수가 PC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것이 증거인멸이 아니다, 법적으로. 예. 이렇게 일단 법리적 해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하드디스크를 반출을 해서 훼손시키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적이 있으면 그거는 증거인멸이라고 합니다. 다만 단순히 그냥 카피를 뜨려고 했거나 또는 카피를 뜨기 직전에 온전한 상태로 검찰에 이미 제출했으면 그걸 증거인멸이라고 몰아붙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았다고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은 그런 의도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어떤 옹호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 책임져라, 이 발언은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의도를 분석해 본 겁니다. 이거는 예컨대 조국 장관을 검찰이 불구속으로 기소를 해버리면 이건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장관이 불구속 기소됐으니까 사퇴해야 한다, 사퇴하라, 이런 여론몰이가 가능해지고 조국 장관의 불구속 기소에 대한 진상은 1년여 뒤 재판에서 법정에서 진상이 밝혀질 수밖에 없죠. 부인 같은 경우는 이미 불구속 기소가 표창장으로 돼 있습니다. 많은 보도상으로 보면 아직 검찰의 종합수사 결과가 발표가 안 돼서 예단할 수는 없으나 만에 하나 불구속 기소된 건 이상으로 상회하는 강한 검찰의 액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구속영장 청구가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이것은 방어권 행사가 일부 있죠. 법정에 가서 이 영장 청구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검찰이 영장이 발부가 안 되고 기각이 되면 결국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는 자인이 되는 꼴이니까 검찰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로직으로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막 나옵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문재인이 공산주의자, 이 사상에 경도된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예. 지금 정부에 있는 인사들이 다 같은 결로, 같은 기조로 가고 있다는 거를 의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었고 관심이 없었고 그런데 이제 곧 4월 총선이 다가오는데 이게 지면 낮은 단계 연방제, 뭐 패스트트랙, 뭐 공수처 설치가 되면, 그러니까 문재인이 시진핑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면은 일국 양제가 되면은
수순이죠.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체제가 나라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최경철 의원이 좀 잘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분들 떡볶이 제- 별로. 오영식 제가 의원이 한마디 떡볶이 아세요? 어떤 떡볶이? 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들어봤는데 글쎄요, 뭐 흔히 하는 말로 정치권 인사나 뭐 좀 주요 또 발언력이 좀 있는 분이 한다 그러면 아직도 저렇게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나 이념 공세로 이게 저희가 참 지적하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저런 분이 또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저게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하는 건지 또 저렇게 던지고 나니까 뭐 매출이 올랐다 반응이 온다 이렇게 하니까 더더군다나 것 같은데 지금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 저번에 저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정말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최소한의 예의와 그리고 최소한의 좀 지키는 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참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태근 의원 너무 말들이 많이 막 나갑니다. 저분이 30대 후반이고 대학 중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창업을 하다가 저게 국대 떡볶이가 성공했는데요. 예. 지금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정부가 너무 시장을 억압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분이 특히나 이제 그 상당히 우파적인 사고를 하는 것 속에서 정부의 간섭이 지나치다라는 것을 좀 공산주의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사가 길어지고 또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런저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너무 심한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